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입맛이 없을 때 젓갈 한 숟가락이면 밥 한 공기 뚝딱 먹었던 기억.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밥도둑이라고 불렸던 젓갈.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과 관련된 식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젓갈이 1급 발암물질로 의심받는지,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젓갈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요약. 젓갈 속에 숨어있는 1급 발암물질 니트로사민의 생성 원인. 아질산나트륨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짠 음식과 위암의 상관관계. 젓갈을 건강하게 먹기 위한 실생활 팁. 명절 선물 세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젓갈. 또 김장철이면 김치에 넣어야 제맛이 나고, 입맛 없을 때는 밥 한 숟갈에 젓갈만 얹어도 금세 한 끼를 해결하게 되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젓갈이 1급 발암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당장 먹던 젓갈을 끊어야 하나? 우리 아이한테는 먹여도 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젓갈과 발암물질 이야기, 그리고 실생활에서 젓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젓갈이 왜 1급 발암물질로 의심받는 걸까요? 젓갈은 우리가 일상에서 밥 반찬으로 자주 즐기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밥에 물을 말아 젓갈 한 점 올려 먹으면 그 짭조름한 맛 덕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젓갈이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젓갈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젓갈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제, 특히 색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은 햄이나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에서도 흔히 쓰이고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젓갈도 예쁘고 선명한 색을 위해 이 첨가물이 쓰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아질산나트륨이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니트로사민은 동물 실험과 역학 연구를 통해 위암이나 식도암 등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실제로 소화기관 내에서 활성화되어 DNA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젓갈을 자주 섭취하거나 대량으로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겁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젓갈 조금만 먹으면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젓갈을 한두 숟가락 정도씩 가끔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아질산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하루 허용 섭취량 대비 6.8%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가 많지 않고 젓갈 역시 자주 먹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처럼 면역이 약하거나 신체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러한 성분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육가공 제품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젓갈까지 더해졌을 때 누적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니트로사민의 생성 가능성도 높아지고 신장이나 간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질산나트륨은 고용량 섭취 시 적혈구의 산소 운반 기능을 저하시키고 체내 조직의 저산소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젓갈을 아예 피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젓갈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자가분해 요소와 유익균이 풍부하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위장 기능이나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단, 이 장점은 염분 섭취와의 균형을 맞췄을 때에만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점은 소금 섭취와 위암의 연관성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무려 13g 정도로 2.6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젓갈이나 장류 등 염장식품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우리 식문화 전반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젓갈을 아예 끊는 것보다는 첨가물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무색소, 무첨가물 젓갈 제품들도 시중에 꽤 나와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잘 살펴보고 아질산나트륨이나 기타 인공색소가 많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밥 반찬으로 한두 점씩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아질산나트륨, 이게 왜 위험할까요? 아질산나트륨은 우리가 젓갈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 종종 섭취하게 되는 식품 첨가제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지 붉은색을 내는 색소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분이 바로 발암물질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아질산나트륨 자체는 1급 발암물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몸 안에서 다른 성분과 반응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니트로사민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며 위암이나 식도암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즉, 아질산나트륨 자체는 발암물질은 아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단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아질산나트륨 정말 위험한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절한 양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은 단지 젓갈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특히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육, 육포 같은 제품에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며 식탁 위의 반찬뿐 아니라 간식이나 도시락 속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질산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간이나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혈액 내적 결구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만성적인 피로감이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체구가 작고 해독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질산나트륨은 0.3g 이상 섭취 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6g 이상 섭취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젓갈 한 접시에 그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식품에서 누적되어 섭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인 한국인의 아질산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허용량의 약 6.8% 수준으로 큰 걱정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평균값이며 햄을 자주 먹는 어린이, 외식을 자주 하는 직장인,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훨씬 높은 섭취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점심 도시락에 햄 반찬이 빠지지 않는 경우나 간식으로 소시지를 즐겨 먹는 습관은 하루 섭취 허용량을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 섭취가 잦은 사람들은 위장관계암의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장기적인 아질산나트륨 노출은 장 점막의 손상이나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상은 단지 소화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신 피로, 면역력 저하, 철분 흡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질산나트륨이라는 이름이 보인다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젓갈이나 햄을 먹은 날에는 다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식품을 고를 때 가공 정도가 낮고 원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짠 음식과 위암, 실제로 연관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짠 음식과 위암 사이의 연관성은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중국처럼 전통적으로 염장식품을 많이 먹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식생활이 유사한 이들 나라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소금이나 염장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위암의 발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짠 음식은 단순히 혈압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 점막을 반복적으로 자극해서 점막의 보호층을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같은 위암 유발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위 안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장기화되면 DNA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위점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면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궁금해하실 부분, 짠 음식을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기준으로 약 한 작은 술 정도의 양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제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약 13g으로 WHO 권장량의 2.6배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 젓갈, 장아찌 같은 전통 반찬들을 자주 먹는 중장년층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젓갈이나 장류, 국물 음식 등은 적은 양으로도 강한 짠맛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런 음식들이 매일 식탁에 오르다 보니 장기적으로 위 건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 점막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위산이나 세균의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위염이 되고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지며 결국 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일본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암 발생률이 뚜렷하게 높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짠 음식은 단지 간이 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의 재생 속도가 점차 느려지기 때문에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 위염이나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짠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조절이 아니라 위암 예방을 위한 매우 실질적인 건강 수칙이 되는 셈입니다. 가능하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반찬과는 싱겁게 조리하며 젓갈이나 장아찌는 조금만 곁들이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조미료나 양념을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바뀐 식단은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각이 조절되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사실생활 적용 팁, 젓갈. 이렇게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젓갈은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젓갈은 우리 식문화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식품이고 밥맛을 살려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소량 곁들이는 정도라면 건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아질산나트륨 같은 식품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품 뒷면의 원재료 표시를 확인해보면 성분 구성이 단순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색소나 방부제, 보존료가 가득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소금과 해산물만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둘째, 하루 식사에서 짠맛을 내는 음식을 하나로 제한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젓갈을 먹는 날이라면 소시지나 햄, 짜게 간을 한 찌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나트륨이 중복 섭취될 경우 전체 나트륨 섭취량이 쉽게 하루 권장량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식단 전체를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여건이 된다면 가정에서 직접 젓갈을 담그거나 저염 젓갈을 구입해 냉장 보관하면서 소량씩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고려한 저염 제품이나 무첨가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니 이런 대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발효식품인데 왜 문제가 되나요? 젓갈이 발효식품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나 유산균이 소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맛을 깊게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전통 방식으로 담근 젓갈은 인공적인 첨가물이 없어 위 건강에 부담을 덜 주며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중에 유통되는 젓갈 대부분이 전통 발효보다는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시중 젓갈 제품 중 일부에서 니트로사민 전구체 물질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젓갈에 들어간 아질산나트륨이 단백질과 반응의 발암성 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첨가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해줍니다. 또한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염장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짠맛뿐 아니라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위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금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도 함께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하나하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젓갈은 맛있지만 매일 식탁에 올라야 할 음식은 아닙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소량으로 즐기되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고 하루 소금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국이나 반찬에 간을 연하게 하는 습관도 함께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 중에 위장 질환 이력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젓갈의 섭취 빈도와 양을 더더욱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젓갈에 대해 조금은 다른 시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젓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